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와 함께 떠난 배낭여행. 여러분 배낭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한창 여행 다닐 때는 비행 외에도 2달에 한 번꼴로 출국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여행을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여행을 위한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을 간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갔던 유럽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제가 유럽 여행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읽은 책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저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책은 유럽을 가로지르며 배운 부와 인생의 기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와 인생 중에 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멘토와 멘티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유럽 배낭여행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멘티는 46살에 갑자기 꿈이 자신을 불렀대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제 그냥 어영부영 계시다가 자신의 멘토이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백만장자가 갑자기 유럽 배낭여행을 제안했고 이제 이 유럽 여행을 가려면 막 걱정이 한태산 같았는데 일단 떠나자라는 멘토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함께 했고 그 유럽 여행 중간중간에 멘토의 생각과 가르침을 배우면서 본인이 느꼈던 걸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게 저는 뭐든지 이게 사람마다 사람의 상황과 그때의 생각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똑같은 걸 봐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에서 되게 힌트가 될 만한 걸 많이 이 멘토이신 백만장자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옥 같은 책이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 전화위복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에펠탑을 갔는데 낮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복통이 와서 호텔에 쉬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산책을 하고 싶어서 산책을 나갔는데 우연히 발걸음이 닿았던 곳이 에펠탑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오후에는 한적해서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복통이 와서 어떤 여행의 계획이 취소됐지만 결국은 그 복통 때문에 에펠탑의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돼서 전화위복을 느꼈다라는 내용의 이제 에피소드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복통이 가져다준 달콤한 우연이었다.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 살아보기 전에는, 부딪혀보기 전에는. 인생의 하루하루 어떤 우여곡절이, 어떤 행복이, 어떤 아름다움이 놓여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인생은 전화위복. 그래서 재밌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파트를 부에 넣을까 인생에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부에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 전화위복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전세를 빨리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고 전세가 빨리 맞춰줘서 되게 기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입주하시고 나서 배관이 좀 구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배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관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배관이 한 번만 터진 게 아니라 한 달을 주기로 3번이 연달아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계신 분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전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 배관이 이제 그렇게 된 걸 알았더라면 저는 좀 더 수월하게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고 배관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빨리 전세를 놨다고 기뻐했지만 이제 전세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배관 때문에 이제 그분이 살고 계시는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그냥 그때그때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우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위복을 보고 이게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포인트지만 투자를 할 때도 이 전화위복을 많이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의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이 멘티이신 분이 봤을 때 이 멘토가 너무 예측을 잘 하시더래요. 무슨 셜록 홈즈처럼 바로바로 이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그런 거를 다 맞추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초능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 외계인인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막 따져 물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이 멘토가 하신 말씀이 그냥 상식적으로 관찰했을 뿐이다. 상식적으로 관찰을 하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다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멘티가 생각한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이토록 쉽고 당연한 건데 왜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느냔 말이다. 그때 그 멘토께서 말씀하셨대요.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책에만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몸으로 세상을 익힌 사람들은 중요한 건 현실에 있다는 걸 알아요. 머리는 사람을 속이죠. 하지만 몸은 안 속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자기 편하게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인 적도 있었다면서요? 간혹 그렇게 사람들이 미쳐버릴 때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항상 현실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머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공부, 경험으로 하는 공부가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천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천, 맨땅에 헤딩해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게 정말 최고의 공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요즘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말 맨땅에 헤딩이라고 해서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의 절대적인 인풋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풋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거를 아웃풋과 인풋을 병행해야 되는 거죠. 적당한 인풋의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1년 정도는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신축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뵀어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전문가도 있었고,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었고, 직접 해보신 분도 있었고, 이런 분들을 다 만나면서 느낀 건 다 그들이 아는 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충고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건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페이지 165페이지에 그러니 절대 주변의 친구들이 흘리는 정보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종종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설픈 충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공부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세요. 아셨죠? 이거 저 엄청 공감해요. 누군가는 선의로 충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충고가 맞다 틀리다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선생님께 수업을 들을수록 세상이 조금 무서워진다. 내일 모레 50인데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공부에 있어서는 젬병이었던 거다. 이분이 이제 계속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이 불러서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떠나보니 알게 된다. 지금까지 회사에 많이 기대왔다는 것을. 이제 회사라는 보행기를 버리고 혼자 걸음마를 익혀야 한다. 아기처럼 한 발 한 발.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안전에 취하게 만들죠.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있죠. 이분은 46살에 그런 깨닫는 순간이 오셨고, 그래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 이런 여행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점점 너무 무서워지거든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투자와 소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소비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할 때는 쇼핑을 갔다 오면 기분이 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었고, 쇼핑을 즐기는 편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부터 내가 왜 소비를 하면 행복하다고 느낄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그거 관련해서 많은 자료와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뭔가를 사면 즐겁다라고 계속 세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한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내가 뭔가를 사고 뭔가를 갖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걸 알고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마케팅의 덫에 걸리고 싶지 않아서 소비와 투자를 완벽하게 분리하게 되었고요.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영상은 EBS 다큐프라임에 2부작이 있어요. 5부작 중에 두 번째, 왜 자본주의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가 이런 주제로 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많이 깨달았고, 더 이상 그런 자본주의 생산자들이 이제 걸러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게 됐고, 제가 이제 소비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소비가 나의 시간을 아껴줄까? 저의 시간을 아껴주는 데는 소비를 아끼지 않고요. 저의 시간과 상관없는 소비는 이제 하고 싶지도. 여기서 스위스에 가서 이제 명품 시계관에 가서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있어요. 저도 명품을 많이 좋아했고, 명품을 사면 제가 명품이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품을 사는 게 별로 중요해지지도 않아졌고, 명품이 갖고 싶지도 별로 않아졌고, 여기 이제 멘토께서 하신 말씀,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름 자체가 명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품을 두르든 싸구려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사람이 명품이면 그 사람이 쓰고 입고 먹는 것이 저절로 명품이 됩니다. 명품을 살만한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매너와 인품, 지혜,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사람들이 걸친 명품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품을 걸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명품보다는 제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 저의 생각을 이제 많이 이렇게 명품화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도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유럽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멘토의 그 조언들에 숨어있는 힌트를 찾아보시면서 부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에 대한 것보다 인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생에 대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